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영상 새로 찍네요. 좀 확인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말썽이네요, 장비가. 일단 오늘도 되게 좋았죠. 좋았습니다. 좋으셨나요? 예. 종목별로 오늘은 그 코스닥, 코스피가 전부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동안 물려있고 안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원위치에 있을 것이고, 최근에 산 것들이 좀 수익 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계좌별로 다 다르겠지만 분명 뭐 한두 종목씩은 좀 이렇게 중장기로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 만약에 주식 하시고 손절을 못 하셨다면.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좀 좋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가고 얼마나 에너지가 되고 얼마나 장이 앞으로 흐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좀 시세가 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시장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이라면 지금이고, 또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전망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런 동안에도 행보만 되면 정말 좋은데, 조금 이제 좀 거품이 빠지고 좀 시세 하락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뭔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지수를 보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보시면 5일선 기준 383포인트, 11선 기준 388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21선 기준 389포인트. 그러니까 이 모든 이평선을 오늘 돌파한 거죠. 오늘 사실 장중에 조정이 나왔는데, 요런 게 이제 요런 거예요. 이게 잠깐 보시면 코스피 200 보시면 여기 바닥을 다지고 바로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조정을 하루 만에 마친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되게 힘있게 빠르게 조정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짜리 조정으로 끝났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조정을 마치고 바로 상승 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장을 보면 좀 더 확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중요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어떤 얘기냐면 지금부터 계속 대세 상승 가니까 뭐 매수한다 이러고 관점보다,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급을 또 요즘 장중에 상승 갔을 때 흐름이나 수급을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지금 다시 2800포인트를 찍는다고 해도 그렇게 공포스럽고 안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또 핑계 대면서 급락을 시키지 않는 이상 지금은 매수가 유효한 장이다. 그리고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분명 항상 달라지고 매일매일 달라지죠. 근데 그래서 요즘 제 방송을 최근에 나중에 구독하신 분들은 제 투자의 본질이 얘는 뭐 단타쟁이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작년 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분기 정도 가져가는 좀 이렇게 좀 기간적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시즌 한 분기 정도의 투자를 해요, 거의 대부분을. 근데 요즘에는 거의 정말 단기적으로 끊어가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시장이 변동성이 컸을 때는 빨리빨리 현금 확보해야 하락도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물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맞는 주도 섹터를 조금씩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지수가 많이 밀릴 때 인버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투자는 좀 빠르게 순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좀 빠른 패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저 투자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게 투자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고 있는 물량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물렸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다 보고 또 그냥 더 사고 쌓아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거의 소량으로 짧게 끊어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의 확인이 됐는가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좀 조정 구간이나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더 시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얘기 드리고 싶고, 장에서도 완전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예전부터 지속력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가 쉬는 날은 게임, 메타버스, NFT, 2차전지가 가고, 걔네들이 전 주도 애들이 쉴 때는
가고 이 자체가 조정하면서도 순환이 계속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섹터 외에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집중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개별 종목별로 맥점에 있는 것들은 살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 휠라 홀딩스 같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도성에서 벗어나진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목 좀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좀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오늘은 사실 종목 추천이라기보다 시장의 좀 이제 매매법, 이제 앞으로 장이 좋아도 언제 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가져갈 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나쁜 짓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국내 주식으로 미국 주식하다 국내 주식 와가지고 유료 회원도 가입해보고 여기저기 다 해봤다 그랬죠.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금 자리까지 뭐 계속 지속적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엊그제도 제가 좀 불량스럽게 좀 예전에 뭐 다른데 그러니까 유료 회원 채널을 일부러 가입해봤어요. 왜냐, 환불 규정을 보고 환불이 된다고 하길래 바로 가입하고 다음날 바로 환불했습니다. 뭐냐면 뭘 리딩을 받겠다가 아니었죠. 리딩 해주는 데고 뭐 되게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 데고. 그래서 가입하면 뭐 VIP 카페가 있고 거기 종목 추천이 있고 뭐 문자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종목 추천한 영상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요즘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고 방송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어떤 섹터의 흐름을 담고 있지는 게 궁금해져 가지고 그냥 가입했다가 그거 게시판만 사사삭 뒤져보고 다음날 전화해서 바로 그냥 해지하겠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안 쓰게 해지할 수 있게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못된 짓이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또 이미 방송에서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 가입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분명 잘한 데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한 달치를 뒤져봤는데 추천한 종목 절반이 한 20-30% 물려있어요. 물려있어요. 그리고 매수 자리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매수 자리도 엉망이고, 정말 좀 시장이 안 좋고 꺾일 때 매도 사인도 안 줘요. 그냥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개인 그 투자자한테, 주린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고액의 회비를 받으면서 정말 수익을 낼 때도 있겠지만 내는 종목 당연히 있죠. 저도 추천드린 거 중에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게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확률이 저보다도 안 되더라고요. 막말로 그냥 뭐 저는 뭐 반 이상이 상승할 때가 많죠. 좋게 보면. 근데 야, 추천한 거 한 달치 봤더니 섹터도 막 개판이고, 그냥 뭐 종목별 뭐 테마는 있죠. 뭐 뉴스 있는데 와, 이건 진짜 기본 못해도 우량주 대형주들도 심지어 유명한 종목들도 추천한 금액대 날짜를 봤더니 이거 왜 여기서 매수를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좀 의아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 한편으로는 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남으실 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가 내 자금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오늘은 좀 교육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목 보면서 얘기할게요. 너무 잔말 기니까. 덱스터고요. 메타버스 하니까 메타버스 종목을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걸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맞는 얘기고. 저도 솔직히 이걸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 이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맥점에 끊어먹고 나오는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은. 왜냐, 바닥에 사놓고 진득하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또 그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얘기 드리면, 자, 개인은 요때부터 매도가 쫙 나가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예를 들어 덱스터가 10,000원, 20,000원 할 때 이게 3배, 4배 갔으니까 엄청 갔죠. 400%, 뭐 1,000만 넣었으면 4천만 원이니까. 근데 요걸 수익을 다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듣보잡 종목이었다고요. 이 덱스터가 뭔데 투자금도 많이 넣을 수 없었죠. 저도 다 단타 쳐봤지만 투자금을 여기다 많이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 아직 형태도 없고. 메타버스가 맞아? 긴가민가한 거죠. 그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잠깐 내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많이 갈 줄 알았으면 장기 투자할 걸. 근데 장기 투자라는 거 그때 되돌아가도 못해요. 여기 메타버스가 이렇게 갈지도 몰랐고,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리고 요걸 진득하게 200% 300% 수익 낸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유튜브 방 가도 이런 거 추천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다 뭐 300% 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수익 났습니다, 매도하세요 이렇게 사인도 줘요. 막 5% 10% 되면 뭐 절반 매도하시고 전량 매도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안 보다 나중에 한참 뒤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 해봐야 정말 잘 나봐야 50% 100%도 힘듭니다. 300% 400%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휘말리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시라. 그래서 아 나는 요거 야 저 남들 떼돈 벌었겠다 아니라니까요. 2차 전지도 안 그랬어요. 2차 전지도 시세 줄 때는 다 요런 차트입니다. 다 개인 매도가 큰 물에서 나갔어요. 정말 장기 투자만이 걷어낸 거고, 장기 투자도 거기다 무슨 뭐 내 투자금 1억이면 1억 전체 뭐 LNF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너무 그 계좌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배워 나가서 만들어 나가고 플러스 전환을 많이 시켜 가다 보면 정말 평생에 내 주식의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익숙해지셔야 돼요. 공부할수록 더 수익이 안정화될 겁니다. 보시면 그런 얘기를 왜 드렸냐 얘기 드리면, 자 지금도 쫄리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비싼데 덱스터를 지금 갖고 와서 제가 차트를 열어놓고 얘기 드리죠. 그리고 금액을 설정해놨어요. 자 47,000원, 36,700원, 25,900원, 13,000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보는 레벨 박스 구간이죠. 박스 업다운이 있다 그랬죠. 분명 박스적으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그냥 흐름을 보면 나눠져요. 자 여기 박스 여기 박스 여기 박스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한 박스에서 내려와서 바닥대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스 36,000원 구간대에 박스대에서 금액대에선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35,7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금액대에선 머물러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 관점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탈하면 말 그대로 이탈이 돼야겠죠. 왜냐 여기까지 빨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수하실 때 내가 이 종목이 지지대 가까운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드릴 때 어떤 기준이고 그냥 좋아요 사세요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종목 갖고 올 때도 있고 갖고 갔다가 다시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보시면 이 지지대 설정해 놓은 금액대 근접했을 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매수 포지션이 가까웠을 때 방송에서 그냥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좀 묻어가는 종목 같은 거, 휠다운 리스크 같은 거는 바닥 매집으로 좀 묻어가자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이 되겠죠. 요거를 지금 사서 장투하세요 못하죠. 보시면 자 26,000원 구간, 25,900원, 25,700원 요런 구간에서 사셔야 나중에 밀리더라도 하락 중에 반등에 원금은 준다, 이런 거예요. 얘기 드렸죠. 며칠 전에 차트로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다였을 때 사야 되니까, 지금도 굳이 말씀드리면 자 오늘 종가가 39,200원 35,700원 많이 떠있죠. 그럼 지금 매수 못하는 자리죠. 왜냐 나중에 하락할 때 손절도 못해요. 평단가가 이렇게 지지대가 되지 않는 곳에서 매수를 하면 나중에 하락했을 때 1% 0.5%가 아니라 조금만 빠져도 3% 5%가 돼버려요. 그럼 손절 못해요. 그럼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기 보유. 그리고 어중간한 구간에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물을 탑니다. 근데 물 타는 것도 이렇게 레벨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35,700원에서 샀는데 3만원까지 빠지더라. 주가 빠지더라. 그럼 여기서 빠지더라. 그럼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얼마가 빠지고 이평선에 어디면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완연할 땐 여기 와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조심스럽게 봐셔야 돼요. 반등 주는가 보고 지지되는가 확인하고 매수.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사시니까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하락을 다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동안 물려버리고 남들 수익 내야 될 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단기에 사가지고 매매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때 사가지고 요때 35,700원 근접에 사가지고 던지면 뭐 0. 몇 프로 손실하고 털 거야 라고 하면 분할 매수 안 해도 된다니까요. 1,000만원 넣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여기가 좀 깨져도 난 절대 손절 싫으니까 손절 잘 못하고 직장이냐, 나는 나눠서 분할 매수 살 거야, 그러면 뭐 1,000만원 살 거야, 그럼 여기서 200~300만원만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200~300 여기다 나머지, 그런 식으로 사시면 평단가가 확연히 낮아져요. 확연히 2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많이 빠져도 반토막 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 내 평단가 낮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할 매수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지지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항상 지지대에 매수를 하자.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매수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만 찾아보고 선 그어보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딱 금액이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덱스터도 보시면, 자 덱스터는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으려면 이렇게 횡보해주면 제일 좋다 그랬죠. 횡보 길게 횡보해주면 기간적 조정해주면 좋아요. 오히려 관심 넘어 담아놓으시고 급락이 나고 빠진다 그러면 계속 열어놓고 관심 가지는 거죠.
왜냐?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 갈 거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관심 종목이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이런 시세가 끝없이 계속 갈 거냐가 아니라 분명 이렇게 하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말 헤드앤숄더가 나오든 쌍봉이 나오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단기 상승 파동의 끝인 거죠. 그게 아직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포착되려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나와야죠. 근데 기관 그대로 들고 있죠, 물량도.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단기적 이렇게 시장 섹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러면 자, 덱스턴 여기까지 보고 얘기 드리고, 맥스트 이제 보면서 잠깐 얘기 드릴 건데, 그러면 왜 대장주여야 되느냐 라는 얘기 저번에 방송에서 다른 분 들으셨으면 보셨을 겁니다. 대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대장주가 비싸고 주가가 엄청 날라갔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대장주를 안 사요. 그리고 보유를 많이 못하죠. 저같이도 뭐 장기 보유 할 수가 없죠. 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2등주 3등주 안 갈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 맥스트가 그런 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트도 저도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6만원 구간대가 6만원 500원 뭐 여기 구간대가 오면은 야 이것도 자리다, 매수 자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하이브처럼 여기가 반등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반등 주고도 추세 괜찮으면 가져갈 수도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때 봐야죠. 65,500원이 와서 사세요가 아니라 65,500원대 흐름을 봐야죠. 이게 폭락으로 갔느냐 조정으로 갔느냐, 개인 매도 물량이 쌓여서 그런 것이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근데 매번 바뀌어요. 종목 추천했다가도 수급 갑자기 망가져서 박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도 볼 줄 아셔야 되고 흐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럼 맥스트가 왜 그러냐? 맥스트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 고가 대비 뭐 이렇게 다른 거 막 400% 500%인데 얘는 굳이 보면은 10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주가가 되게 싸 보이죠. 일단 여기 대해서는 300% 맞죠? 3만원 저가에서부터 고가는 3만원인데 지금 금액이 절반 까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보면 3만원짜리가 6만원이니까 절반 50%인데, 아니 100%인데 다른 것보다 덜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선 얘는 아직도 뭐 10만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뭐 정답은 없죠. 재무가 없고 껍데기 회사니까 껍데기 회사 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나 다 영업이익도 없어요 아직. 근데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인정하자고요. 미래 먹거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봤는데, 근데 반대로 똑같은 심리예요. 맥스트가 좀 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맥스트는 기관이 던지고 있고 외인이 던지고 있어요. 이게 분명 자리가 좋아 보이고 여기서 한번 튀어줄 것 같긴 한데 매동이 안 좋아요. 매매 동향이. 근데 보시면 개인 매수량이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이거 여기 6만원대에서 반등 못 해주면 더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 주더라도 단타 먹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장기 보유가 아니라. 왜냐? 빠질 수 있어요. 조정 받을 때 뭐 메타버스 조정 받고 한다, 여기가 아니라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왜냐? 상장 가격 자체가 비싸지가 않다 그러면 더 빠질 수가 있죠. 말 그대로 2만원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 여기 개인 투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덱스터고 아까 보여드렸죠. 자, 외인 물량 지금도 샀죠. 기관 가지고 있죠. 자, 개인 팔고 있죠. 왜냐? 비싸니까 쫄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순환되면 메타버스 다 가면 다 가요. 다 주도고 다 대장이고 다 잘 갑니다. 근데 나중에 분명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건데, 옥석을 가리다 보면 정말 사람들은 항상 싼 걸 찾고 차트가 안전한 걸 찾아요. 그러다 보면 맥스트 이런 걸 사고, 이런 게 이제 또 지지부진 개인 투자자가 자꾸 사들이니까 기관 외인들이 다 팔고 안 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이 접근 못하고 잠깐 들어와도 팔고 계속 개인을 꼬실 수 있는 대장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로 관심 좀 담아 놓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번에 대세 하락이 나와도 나중에 다시 메타버스 올라도 얘네가 오를 거니까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대장주를 잘 보셔라. 수급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자, 위즈역 스튜디오고요. 다 체크해놨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짧게 볼게요. 자, 이게 다 보시면 위즈역 스튜디오는 지금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없죠. 지지대가 아니죠. 지지대가 아니고, 자,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1선이 있죠. 21선에서 이평선 지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하락이 많고 상승이 짧죠. 딱 느껴지시나요? 딱 그거 보시면 이거 내가 이거 몇 프로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 밑에는 훨씬 더 열려있는데 위에가 9%고 밑에가 10몇 %예요. 그러면 잃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38,800원에서 지지받은 흔적이 여기가 저항이었고 뚫어주고 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 지지했던 금액이 38,8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긴 지지될 확률이 높아요. 기준선도 여기 나와있죠. 있다. 그러면 여기가 승률이 더 높겠죠. 왜냐? 손절은 38,800원 38,800, 750 이렇게 되면 이탈하겠다. 그럼 1%도 안 돼요.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 가져갈 거는 20%가 넘죠.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지오 스튜디오는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닌 거죠. 제 기준이 그래요. 아니죠. 가더라도 뚫고 나서 봐야죠.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봐가지고 내가 맥점 공략해가지고 추세를 가져가고 그런 스킬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주린이들이 그냥 이평선만 보고 매매한다 아니면 위지오 스튜디오 좋다니까 매매한다로 하면 매수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는 맥점에 사시라고요. 지지층 층을 놓고 사시라는 거죠. 아니면 이평선 하실 거면 이평선 깨지면 손절하세요. 과감히 지지대로 본 거니까. 왜냐? 올라갈 거라고 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주식은 올라갈 거라고 사죠. 이렇게 여기서 사면 올라갈 거야. 근데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면 대처를 해줘야죠. 근데 대처를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고 이게 10% 20% 30% 되고 본전이 올 듯 말 듯 안 오고 다시 흘러버리고 장기 물림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개인들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되게 힘든 주린이 분들, 그 다음에 또 손실 보는 분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저도 다 겪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좀 공부 차원으로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금액대 한 번씩 보세요. 관심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도 여기 15만원 추천드렸죠. 15만 1,000원 정도. 근데 안 왔죠. 근데 지금 떠있죠. 안 삽니다. 오늘 단타로 볼 수는 있어요. 여기 볼린자 밴드 하단 지지 받았으니까 볼린자 밴드를 기준으로 단타 갈 수 있죠. 하지만 좀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안 산다. 단기 여기 저항이다.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추천을 드리긴 했죠. 이때 그 대신 여기 지지층을 보고 추천한 거죠. 여기 깨지나 안 깨지나. 깨졌죠. 그러면 원금 기회해주면 저 같으면 다시 나간다는 얘기죠. 왜냐? 아직 방향을 못 잡겠으니까. 지금 원금 준 거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준 거잖아요. 그럼 이때 올려줬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거든요. 개인 투자자. 근데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때 팔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에서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사잖아요. 이렇게. 근데 빠지면 이거 빠지네. 내가 산 게 맥점이 아니었네 라고 보면 이렇게 기회 주면 나와야죠. 나와야죠. 기회 주면. 아이고 그래도 손에 얼마 안 보고 잘 팔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싫다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그 대신 자리대 찾아서 자 이렇게 보셔서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 여기죠. 여기 15만원 9만원 이렇게 2분할 나가드시든가 2분할 여기 뭐 500만원 여기 500만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괜찮죠. 아니면 500만원 넣어놓고 나중에 돌려줄 때 볼 거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크게 손해 안 보고 종목도 시장에 안 맞게 계속 물려서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최대한 짧게 손절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 말 그대로 잃을 수 있죠. 근데 잃는 게 싫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정말 더 힘들어지니까. 자 오늘 펄 어비스고 요건 제가 오늘 단타 친 종목 딱 요거 하나 쳤어요. 딱 하나 쳤고 요거는 단타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단타도 칠려면 이렇게 치세요. 차라리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거든요. 줄이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괜찮은 그 좀 방법으로 저도 되게 안전하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맥점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밴드 하단도 있고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 10만 1,000원입니다. 근데 어제 금액대에서 지지해준 게 포착이 됐죠. 여기가 포착이 됐거든요. 여기도 이제 중간 라인 딱 여기 중간이죠. 중간인데 여기서 지지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 차트를 봐야죠. 얘가 어떻고 그 다음에 게임 섹터가 간다는 걸 예상가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는 분봉으로 봐요. 5분봉으로 주로 걸어야 합니다. 5분봉으로. 그러면 여기 오늘 장 시작입니다. 게임주에 수급이 들어왔고 상승이 이렇게 시작됐죠. 상승이 이렇게 3%까지 오르면서 시작됐고 3%도 아니고 2% 정도 시작됐는데 다시 여기까지 빠지죠. 제가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11만 7천원 초반 11만 7,200원 뭐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절을 어딜 잡았느냐 여기 5분봉에 여기죠. 20선 5분봉에 20선 보시면 여기 11만 7천 몇백원
7,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2, 300원 정도 잡은 거죠. 2, 300원. 손절 되게 짧게 잡은 거죠. 여기서 한 팔 거야.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 돌파가 되고요. 돌파돼서 보유, 또 보유하다가 자, 요때부터 조금씩 매도를 합니다. 1,000만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만원을 사서 여기서는 10%만 이렇게 팔다가 어디서 팔았느냐, 또 이렇게 늘려보시면 돼요. 5분봉 보시면 야, 여기서 저항을 받았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도 급락을 해가지고, 급락해서 이게 어제 거고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하루예요. 이게 하루치예요. 여기 한 칸이 하루인데, 며칠 동안 흘렀는데 이렇게 보면 야, 흐를 때 하도 많이 씩 빠져가지고 여기가 다 비어있네. 매물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 바닥에서 돌려주는데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승이 잘 가는 거죠. 잘 갑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맞고 떨어진 데를 보자고요. 여기가 저항이었다. 125,000원 저항이었네. 여기죠. 자, 제가 처음 매도한 곳이 여기라 그랬죠. 처음 매도를 여기서 했고, 제가 옛날 밑에 거 지우고, 처음 매도 10%대를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왜 했냐? 여기죠. 여기서 맞았던 저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항이 여기 매물대가 가까워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했고요. 분할 매도를 했고요. 또 한 번 재매수를 한 번 딱 했어요. 재매수를 어디서 했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상승과 조정이 올 때 241선은 맞고 안착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 20선하고 여기 기준선이 맞닿아 있는 여기가 잡아주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재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영 힘을 못 쓰네. 그리고 좀 추세가 아웃되고, 이 추세가 아웃되고 여기서 올려주지 못하는 게 나오죠. 올려주지 못하죠. 그래서 좀 더 확인하다가 여기 부분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을 낸 게 여기에서 여기 해가지고 한 5% 정도 됐어요. 깔끔하게 5%.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장이 좋았죠. 장이 좋았고 시장에 자금이 들어왔던 게임 섹터를 본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우량주로 했다는 거. 우량주. 그러니까 우량주로 그날 주도의 섹터, 그날 종목의 물건을 거래하면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좀 볼 수 있고 분석이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까 단타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런 매매법도.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우면 한 주, 두 주 사가지고도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다음은 하이브고요. 좀 종목 얘기는 짧게 할게요. 하이브고 마찬가지예요. 일본 보시면 추천드린 금액이죠. 어제 여기가 딱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 보시면 이것도 지지와 저항 체크 되잖아요. 딱 길게 보셔야 돼요. 여기죠. 6월 23일 날 고점이었죠. 그게 지지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대칭으로, 여기서 흘러내리면 대칭 이론으로 여기까지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대칭으로 빠진 만큼 더 빠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대칭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부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거래 안 합니다. 여기 올 때까지는 거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이브가 24만원 안 오면 6만원 7만원에선 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스 매매 안 하면. 그러니까 일단 오늘 자리에서 좋고, 이 친구도 단타 치기 좋았죠. 오늘 하이브랑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3개 봤어요. 하이브가 아침에 못 가길래 펄어비스 받고 수익 냈는데 얘가 나중에 더 잘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찾는 법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건데, 자, 내가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걸 반도체로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ISC라는 종목, 어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금액 시켜 드린 데에서 반등했죠. 반등하고 여기였거든요. 여기였고 지워놓고 여기 때 금액대가 괜찮다 했죠. 한 3만원 부분이었나요? 3만원? 29,000원?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금액대가 지켜주면 해볼만하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여기가 안 뚫어지면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가 뚫어지지 않으면 보지 마십시오. 왜냐, 또 레벨 다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저항대인데
여기서 안착 못하고 만약에 흘러버리면 다시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20%가 빠질 수 있으니까. 얘기 드렸죠. 목표치가 많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좀 보자. 그리고 지금 이미 고가 갱신했어요. 신고가 갱신한 거고. 자, 그러면 목표치가 아까 얘기했죠. 대칭. 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요만큼은 오르지 않을까? 여기서 이만큼 잠깐만요. 이제 박스를 그려보는 거죠. 박스를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아닌데 자꾸 요거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한 30% 되네. 그래서 요만큼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라고 보고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는 거죠. 꼭 가는 게 아니죠. 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공부 차원에서 접목해 보시는 거죠. 근데 일단 대응하셔서 매수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요건 일단 홀딩이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변동이 좀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 경신한 게 빠르다. 얘가 이제 잘 가는 놈이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상승이 세게 가는 것들은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조정 갈 때도 1% 0.5% 잘 안 하고 조정 갈 때도 막 10%, 뭐 5%, 3% 이렇게 쭉쭉 빠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되느냐. 그래서 ISC 같이 좀 돌파 매매, 좀 빠른 매매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종목 섹터를 봐야 되고, 나는 그게 안 돼. 난 직장인이고 난 좀 느린 좀 거북이 투자를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솔브레인을 보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도체지만 얘는 아직 구름대 밑에 있어서 저항대 밑에 있어요. 근데 저항대가 아직은 열려 있고 아직 여기에 대한 상승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생명 라인으로 보고 26만 5천 얘기 드렸죠. 여기가 안 깨지면 가져가겠어. 그럼 여기 안에서 수익 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빠르지 않더라도 좀 안정적이게 가져가겠어. 그럼 이런 것들은 상승도 좀 이렇게 막 이날은 좀 급등해주고 이렇게 해주지만 상승 자체가 갈 때 막 정말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것도 구름대에 있는 것들이 엄청 세게 가기보단 조금 덜하죠. 아무래도 전체 매물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여기 위에서 갈 때는 여긴 슈팅 라인이 되죠. 여기 가면 돌파가 되면 슈팅이 나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면 슈팅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팅 자리는 아니니까 막 얘기가 막 20% 30% 안 갈 거란 얘기죠. 하지만 천천히 우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직장인이고 대응 잘 못하겠다면 솔브레인 같은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춤 종목을 보시면 돼요.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런 게 떠 있으니까 못 들어가신단 말이죠. 근데 어제 여기 잡아드리는데 금액대까지 좀 거기까지는 맥점은 안 온 거죠. 그럼 맥점 안 오면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사셨다고 하면 뭐 수익권이실 텐데 여기를 맥점 잡았으면 샀겠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15,700원에서 지지 받아버렸네. 나는 여기 15,500원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못 샀다. 그럼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럼 내 종목이 아닌 거예요. 왜냐? 못 샀으니까. 그리고 당장 저항대니까 여기 저항대니까 여기서 쉽지 않겠다. 그래서 딱 요 금액 산 게 아니면 수익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기가 애매하죠. 오히려 신규 매수 보고 싶다 그러면 돌파되고 봐야죠. 여기가 17,000원 넘어주고 나서 면 모를까 이제는 못하죠. 추천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차트 떠가니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마음적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꺼리게 되실 거고, 솔브레인 같은 건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겠지만 주가가 그만큼 또 안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넷페이스아크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관심 종목이에요. 제가 어제 금액 그어드린 거에서 올라주고 이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1,000원을 바닥으로 보는 거죠. 51,000원 정도가 바닥으로 얘는 작용되니까 51,000원만 안 깨지면 가져가 보겠어 해서 최대한 51,000원 가깝게 58,000원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사보겠다가 되겠지만 당장 얘도 수렴을 해서 올라가고 틀어줬지만 분명 저항대가 바로 있어요. 여기 바로 저항 맞았잖아요. 여기 저항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잘 만들어야지 여기 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간다고 하면 최대한 지지대를 찾아가지고 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대 이렇게 금액대 설정해 보세요. 선을 이렇게 도구에서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어 보시고 저장까지 되거든요. 저장해 놓고 좀 최대한 근접할 때 항상 사는 노력을 해보시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SK고요. SK가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보시면 제가 되게 저항대가 막강하다 얘기 드렸죠. 여기가. 근데 딱 거기 닿여있고 닿여서 아직 방향을 안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선이 좀 두꺼워졌는데 두꺼워지지 않다고 하면 이게 굳이 말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120선이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 위에 살짝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면 그러니까 올라와서 구름대 위도 올라오고 처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 이렇게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구름대 위로 들어온 겁니다.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 그어놓은 거 27만 원부터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27만 2천 원 여기 2천 원 후반 여기가 정말 엄청난 저항이에요. 정말 여기 오면 다 매도 물량입니다. 다 매도 잔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 보면 SK는 공매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고 장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 올라주는 정도로 보여요. 오늘도 JP모건이 장중 단타를 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 못되면 지금부터는 매도 자리다. 박스로 봐도 매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매도 자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자리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여기가 돌파 못되면 매도하고 보자. 그래서 꼭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만약에 27만원이 뭐 평단가야. 근데 얘기 드렸죠 어제도. 일단은 팔고 보셔라. 왜냐 뭐 차트도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샀다고 하지만 다 수익이에요. 이미 외인들은 지금부터 공매도 치고 팔아도 다 수익이라고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부터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바닥으로 몇십 프로 수익 내는데 10% 20% 수익 내는데, 그러니까 그 개인의 오늘도 딱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 동향이 개인이 매도가 잡혀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가 잡히니까 그냥 조금씩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갑자기 여기 뚫었네 27만 원에 막 들어오고 나면 바로 꼬꾸라지고 공매도 치고 아마 빠질 거예요. 그 대신 하나 또 긍정적으로 볼 건 여기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대가 높아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빠지더라도 혹시 여기 추세에서 지지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SK는 다음 주가 참 중요합니다. 위든 아래든 나와야겠죠. 그래서 횡보든. 그래서 일단 구름대 뚫어주고 하지만 저항대다. 막강한 저항대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뚫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다가 계속 또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되는 거 아니면 일단 정리하고 재차 보는 게 유효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보유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언제 대응해볼까 라고 하는 구간대에 온 거죠. 당연히 뚫고 그냥 날아가면 계속 홀딩입니다. 근데 차트가 계속 바뀌고 시간이 바뀌니까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PNT고요. 방송 좀 많이 길어졌는데 PNT도 지금 매수 자리인가요? 딱 질문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미니 박스를 많이 그린 거예요. 크게 그리면 이 가운데 거 다 빼면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세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박스들 지지받을 수 있는 데를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자 PNT 왜 갖고 왔냐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장비주도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NCS나 뭐 M 플러스 이런 거 소개시켜드렸는데 PNT가 대장이에요. 얘가 사실 반도체 장비주 중에는 얘가 거의 정말 대장입니다. 얘만큼 주가 잘 가는 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2차전지 장비주 사들 지금은 뭐 떠있고 그리고 횡보한다고 뭐 그런 거 같다. 그러면 요런 것도 이왕이면 2차전지 장비주 투자를 해도 대장주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금액대 갖고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은 애매하죠. 49,000원 위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43,800원 밑에 와야죠. 좀 더 깔끔하게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박스예요. 가운데 다 중간 박스도 있거든요. 중간중간도 다 있어요. 딱 요 정도 6등분 정도 나와요. 딱 보면 대칭적으로 딱 요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크게 보면 박스가 이렇다. 그러면 이 43,800원 박스에서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21선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횡보하면서 나머지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 기다릴 수 있다. 그건 가장 이상적인 조정이고, PNT 얘는 지금 차트만 보면 좀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길게. 그래야 되게 안전해지거든요. 지금은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분할 매도든 뭐든 아무튼 좀 장기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종목이에요.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좀 섹터에 맞게 내가 투자하고 싶은 섹터 비중 금액 이런 거 다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또 수익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좀 아까랑 많이 달라요. 사실은 내용이 다른 거 엄청 그냥 바꿔버렸어요. 종목도 몇 개 지워버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주말에 공부 차원으로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종목 분석보다.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방송 달아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다 되게 좀 의견이 없으시니까 그냥 저도 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한번 보는 걸로 아니면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니터 몇 번 돌려보시면서 좀 매매 스킬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한 주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